그 다음으로 이제 매우 오늘의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제 초록글일 것 같습니다. EGFR exon 20. 저는 이제 EGFR exon 20 insertion mutant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지금 현재 승인받은 accelerated approval 받은 약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mobocertinib 또 amivantamab 이렇게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홍민희 교수께서는 EGFR exon 20 insertion에서 mobocertinib에 대한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홍민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번 ASCO에서는요, EGFR exon 20 인서션에 대해서 총 5개의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제인 CLN81번, 그리고 선보저티닙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보서티닙에 대한 데이터가 총 3개. 하나는 브레인 메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비욘드 PD의 효과가 어땠냐. 그리고 그 다음은 ctDNA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다이렉트 컴패리즌이긴 하겠지만 아미반타맵이랑 비교했던 이런 총 3개의 데이터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EGFR exon 20 인서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에이시안 렁 아데노카시노마의 한 2에서 3%, EGFR 뮤탄트 렁 캔서만 놓고 보면 한 5에서 12% 정도 차지하는 이런 지네틱 알터레이션이고요. 그래서 인시던스적으로 봤을 때 KRAS G12C나 MET exon protein skipping 뮤테이션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많은 정도의 빈도를 차지하는 것 같고, 다른 유명한 지네틱 알터레이션들, BRAF, ROS1, RET, 엔트렉보다는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프리퀀트한 이런 빈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EGFR exon 20 인서션은 커먼 EGFR 뮤테이션과 ALK 퓨전을 제외하고는 사실 가장 메이저 드라이버 뮤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exon 20 인서션은 사실 단순하게 exon 20 인서션이라고 말을 하지만 굉장히 다이버스한 베리언트들을 갖고 있고요. 이 연구에서는 한 85개의 베리언트를 보고했고, 실제로 이제 코스믹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 거의 한 120개 넘는 이런 베리언트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클래시컬한 EGFR TKI, 우리 엘로티닙, 게프티닙, 오시머티닙, 아파티닙 같은 약제가 이제 이런 exon 20 인서션에 듣지 않는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습니다. 그래서 FQEA라고 하는 이런 C 헬릭스에 생기는 뮤테이션은 기존 EGFR TKI가 듣지만 사실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exon 20 인서션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EGFR TKI가 듣지 않고, 그래서 잘 알려진 레지스탄스 뮤테이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제인 CLN81번이고요. 그래서 이 약제는 피리미딘 베이스의 오랄 EGFR TKI이고, 인비트로와 인비보 데이터를 봤을 때 셀렉티비티가 약간 떨어진 듯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exon 20 인서션을 와일드 타입보다는 셀렉티브하게 이니비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은 이제 페이지 1, 2 임상이었고요. 주로는 이제 플래티넘 베이스 키모세라피에 페일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즈 에스컬레이션, 그 도즈 익스펜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30mm, 45mm, 65mm, 100mm, 150mm 이렇게 늘려나갔고, 총 73명의 환자가 인롤이 되었습니다. 근데 150mm군에서 11명이 인롤되었을 때 사실 이때 톡시티 리뷰를 해봐서 톨러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150mm는 더 이상 이제 인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컷오프 시점에서 계속 치료 중인 환자가 33%, 3분의 1 정도였고요. 나머지 디스컨티뉴이션 한 환자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환자들은 이제 프로그레션 했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캐릭터리스를 보시면 이제 다른 EGFR 뮤탄트 렁캔서와 비슷하게 미디안 에이지는 65세, 이제 한 56% 환자가 피메일이었고요. 들어온 환자들의 대다수, 한 66%가 세컨 라인 이상을 치료를 받은 헤빌리 트리티드 파퓰레이션이었고, 기존의 EGFR TKI, 즉 퍼스트 젠, 세컨 젠을 들어갔던 서드 젠을 들어갔던 환자들이 36% 정도 되었고요. EGFR exon 20 인서션을 타겟팅하는 약제인 포지오티닙과 모보서티닙을 사용했던 환자는 3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EGFR 뮤탄트 렁캔서답게 인롤된 환자 외에 한 40% 정도에 있어서 베이스라인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있었습니다. A 프로파일을 보시면 사실은 150mm와 100mm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래쉬, 다이아리아가 80%, 30% 있고, 그레이드 3 이상은 래쉬가 1%, 다이아리아가 3%로 보고가 되고 있긴 한데, 150mg군만 딱 떼어놓고 보면 래쉬의 그레이드 3 래쉬가 9%, 다이아리아가 한 18%로 굉장히 좀 높은 걸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도즈 인터럽션, 리덕션, 그리고 디스컨티뉴이션 했던 비율이
55%, 27%, 18%였습니다. 그래서 톨러러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RP2D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100mg BID를 봤을 때는 그레이드 3 이상의 래시나 다이아리아 같은 것은 보고되지 않았고, 도즈 인터럽션, 리덕션, 디스컨티뉴에이션 비율도 33%, 13%였고, 그리고 디스컨티뉴에이션 5%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이제 클리닉 A 프로파일들은 PK 프로파일과 굉장히 일치하는 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150ml BID군, 즉 노란색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PK 프로파일에 있어서 이제 와일드타입 EGFR을 억제하는 이 GI50 값보다 한 50% 이상에서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피카시 포인트를 보면 이제 오버홀하게는 레스판스 레이터가 38%였고요. 디즈 컨트롤 레이트까지 합치면 거의 한 95% 정도 되는 것 같고, 듀레이션 오브 레스판스는 약 10개월이었습니다. RP2D라고 생각하는 이제 100mg BID만 따로 띄워놓고 보면 이제 레스판스 레이트는 41%, 그리고 디즈 컨트롤 레이트까지 보면 한 9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디안 듀레이션 오브 레스판스는 이제 21개월 이상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스위머스 플랫을 보면은 대부분 첫 리시스트 때, 첫 이베일리에이션 때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100mg BID군에 있어서는 상당수 현재까지도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온고잉 트리트먼트 중에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FS를 보면은 오버한 환자들의 PFS가 10개월 정도였고요. 100mg BID군에서는 약 12개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CNS 액티비티를 보면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았지만 CNS 메타가 있던 환자 3명 중에서 1명은 CNS PD, 1명은 CNS SD, 그리고 1명은 CNS PR을 보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150ml BID는 이 약제에 있어서는 톨러러블하지 않은 것 같고요. 150ml 미만을 사용하였을 때는 그레이드 3 이상의 래쉬라든가 다이아리아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100mg BID를 사용하였을 때 레스판스 레이트 41%, 듀레이션 오브 레스판스 21개월 이상, 그리고 미디안 PFS가 약 12개월 정도로 보고하고 있는 이런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로 이제 선버저티닙이라고 발음도 어려운 이런 약제가 하나 있었고요. 사실 근데 이 데이터보다는 한 4월쯤에 나온 캔서 디스커버리에 발표되었던 이 데이터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서요. 주로 이제 논문 중심으로 이 데이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버저티닙은 역시나 EGFR TKI인데요. 이건 엑선 20 인서션만 억제하는 건 아니고요. 센시타이징 뮤테이션이라든가 T705M도 상당히 잘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구조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시머티닙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H1975 셀라인의 IC50 값을 봤을 때는 거의 오시머티닙과 비슷하게 1나노몰 정도로 굉장히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 데이터, 인비보 데이터를 보면, 제노그래프 데이터를 보면은 엑선 20 인서션이 있는 제노그래프트에 있어서 도즈 디펜던트하게 튜머그레스를 이니비션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사실 이거는 엑선 20 인서션 브레인 메타시스 모델은 아닌데요. T705M 모델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오시머티닙만큼 이제 CNS 액티비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브레인 페네트레이션을 잘하는 약제 같이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단점은 A를 보시면 분명히 이제 T705M, L858R 이런 쪽에 있어서 IC50 값은 굉장히 1나노몰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녹색으로 보이는 엑선 20 인서션에 대한 IC50 값은 여전히 20, 40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또 와일드 타입에 대한 IC50 값도 오시머티닉 같은 데이터를 보면 몇백이지만 이 데이터를 보면 한 60 정도로 세라피틱 윈도우가 좀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2명의 환자가 인롤됐는데 이 환자들은 이제 모두 엑선 20 인서션은 아니었고요. 이제 다른 뮤테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세이프티 분석을 위해서 포함을 했었고, 브레인 메타가 있던 환자가 43%, 그리고 이전에 프라이어 트리트먼트의 미디안 값이 3개였습니다. 그래서 A 프로파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레이드 3 이상의 A가 33%였고요. 이 때문에 이제 도즈를 디스컨티뉴이션 했거나 했던 한 비율이 한 6에서 7% 정도, 도즈 리덕션을 했던 비율이 한 15%, 인터벤션을 했던 환자분들이 27%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제 400mg군을 보면 이제 훨씬 높은 값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3 이상의 A가 70%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즈 리덕션도 50%, 인터럽션 40%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RP2D는 200mg나 300mg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각각의 A 프로파일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다이아리아, 래쉬가 이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정확하게 몇 밀리그램에서 이제 그레이드 3가 몇 퍼센트 나왔는지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레이드 3 이상의 다이아리아가 4.9% 있었다고 하고요. 그레이드 3 이상의 래시는 0%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제가 이제 뉴모니아를 좀 빨간색을 좀 쳐놨는데요. 이 뉴모니아 쳐놓은 것은 사실 도즈를 증가할수록 뉴모니아가 좀 더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실 이 약제 자체가 오시머티닉과 비슷한 구조식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뉴모니아가 사실 뉴모나이티스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카시를 보면은 어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ORR이 37%,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85%였고요. 아마 RP2D로 생각되는 200mg, 300mg에 있어서는 레스판스 레이트가 45%, 41%,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81%, 90%였습니다. 그리고 워터풀 플러스를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튜머 리덕션이 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베리언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리덕션이 온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네 가지 약제, 현재 FDA 승인을 받은 두 가지 약제와 이 새롭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약제를 좀 비교하는 표를 좀 만들어 봤고요. 아비반타맵은 레스판스 레이트가 한 40%, 미디안 PFS가 8.3개월, 미디안 듀레이션 레스판스가 11개월이고요. 모버서트닉 같은 경우에는 레스판스 레이트가 28%, 미디안 PFS가 7.3개월, 그 미디안 듀레이션 레스판스가 17.5개월이고, 다이아리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CLL81번은 어떤 RP2D에서는 뉴메리컬하게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스판스 레이트 41%, 미디안 PFS가 12개월, 그리고 미디안 듀레이션 레스판스는 21개월 이상이고요. 썬버드팁은 아직은 뭐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작은 것 같고, 팔로우 기간은 좀 짧은 것 같지만, 레스판스 레이트는 45%, 그리고 48%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반탐의 특징을 봤을 때는 사실 뭐 다른 약제와 다르게 이제 이 약제는 이제 IV, 인트라비니어스로 주는 약제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인퓨전 리액션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징이 있고, 또한 이제 맷 이니비션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A 프로파일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알부미네미아, 그리고 페리페랄 이데마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모버서트닙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이아리아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CNS 액티비티가 약간 떨어지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약제는 뭐 뉴메리컬하게는 가장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웰 톨러레이트라는 세이프티 프로파일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직 베리언트에 대해서 이제 뭐 에피카시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데이터는 아직 보고하고 있지 않고, 역시나 CNS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데이터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썬버드티닉 같은 경우에는 뉴모나이티스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이제 모버서티닙 세 가지 데이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버서티닙에서 브레인 메타가 있을 때, 없을 때 여기에 있어서 이제 트리트먼트 비욘드 프로그레션을 치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도즈 뭐 이 연구에 있어서 뭐 페이지 1, 2를 했었고, 도즈 에스컬레이션, 익스펜션, 그리고 익스텐션을 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PPP 코호트라는 것을 따로 뽑았습니다. PPP 코호트는 이제 프라이어 프레티늄을 썼던 엑선 20 인서션 환자들이고요. 그래서 파트 1에서 6명, 그다음에 코호트 1에서 22명, 그리고 엑스클라임 데이터 파트 3에서 86명을 빼서 114명의 환자가 포함이 됐었고요. 이 스터디는 뭐 비욘드 프로그레션을 인정을 했던 스터디고요. 그리고 브레인에 대한 MRI 이미징을 베이스라인부터 시퀀셜하게 맨데이션 했던 이런 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케이스는 이제 114명의 환자가 인롤이 됐고, 미디안 에이지는 60세, 피메일이 한 66% 정도를 차지하였고요. 브레인 메타가 있었던 환자가 35%였고, 이전에 뭐 대부분 치료를 받았고, 서드라인 이상 받았던 환자들도 27% 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에피카시 포인트를 보시면, 우선 뭐 오버올 에피카시를 보시면, IRC와 SS를 했을 때 컴파운드 오브젝티브 레스판스 레이트가 28%, 디지즈 컨트롤 레이트가 78%, 미디안 듀레이션 레스판스가 17.5개월, 미디안 PFS가 앞에 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7.3개월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브레인 메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나눠봤을 때, 사실 이제 이 발표에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브레인 메타가 없던 환자에 있어서는 레스판스가 좀 더 높은 34%, 브레인 메타가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좀 낮은 18%였고, 역시나 PFS도 브레인 메타가 없는 환자에 있어서는 9.2개월, 그다음에 브레인 메타가 있던 환자에서는 3.7개월로, 사실 옵서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모버서티닙은 CNS 액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레션 했던 환자들을 이제 브레인 메타를 했던, 브레인 메타가 첫 프로그레션 사이트인 환자 21명과 다른 사이트였던 환자를 나눠봤을 때
이 환자들에 있어서는 브레인을 침범했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트리트먼트 비욘드 PD를 했던 환자군이 81%, 그리고 브레인을 인볼브하지 않았던 환자들의 중에 있어서 트리트먼트 비욘드 PD를 했던 환자는 65%였고요.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사실 6개월 이상 계속 비욘드 PD로 한번 PD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보서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던 환자들의 비율은 이제 브레메타 있던 환자에 있어서는 약 19%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튼 비욘드 PD로 치료를 했고 브레메타가 처음에 있었고 그 브레메타에 대해서 브레메타 PD에 대해서 비욘드 PD로 오시머티닙을 치료했던 17명의 환자 중에서 이제 7명은 레디에이션을 받았고요. 10명은 받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더 이 약제를 더 오래 사용하였는가? 뭐 사실은 게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레디에이션을 애드한 경우에 더 많은 환자가 오시머티닙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를 보시면은 브레인 레디에이션 안 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계속 오시머티닙을 사용하고 있고 레디에이션 했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43%가 오시머티닙을 지속적으로 모보서티닙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모보서티닙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크리닉 액티비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브레인메타 처음에 프로그레션 했던 사이트가 브레인인 경우가 한 33% 정도 됐고 브레인으로 프로그레션 했던 환자들에 있어서 레디에이션을 애드하는 것이 좀 더 이 약제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스킴인 것 같습니다. 다음 ctDNA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베이스라인에 튜머 티슈에서 이제 NGS를 진행을 하였었고요. 베이스라인 2개월째 그리고 EOT 할 때 ctDNA를 모아서 NGS 시퀀싱을 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머징 베리언트, 즉 EOT 때 새롭게 생기는 뮤테이션이 있는가를 봤고 또 당연히 간단한 스킴이긴 하겠지만 이런 밥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에서 튜머와 플라즈마의 EGFR 엑선 20 인서션을 비교해 봤을 때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76%였고요. 튜머에는 나오는데 플라즈마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24%가 있었고 사실 플라즈마에 나오지만 튜머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즉 난 쉐딩 튜머가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사용하였을 때 이제 레스판스와 이런 밥값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콜레이션이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예상하시듯이 이제 PR이나 SD를 어치브한 환자들은 이 밥값이 떨어졌었고요. PD가 베스트 리스판스가 PD인 환자들은 이런 밥값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제네틱 베리언트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보면 EGFR, TP53, DNMT3A라고 하는 이런 뮤테이션들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타났는지는 온코프린트를 사실 이 포스터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게 EGFR 뮤테이션이 두 가지 핫스팟에서 나타났고 그건 둘 다 이제 엑선 20에 있었고요. 그걸 보시면 한 곳은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T790M이었습니다. T790에서 한 반수 정도가 나타났고 나머지 반은 엑선 20 인서션에서 뮤테이션이 가장 잘 생긴다고 하는 CLX 다음에 있는 루프에서 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뮤테이션들이 과연 그러면 레지스탄스 뮤테이션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퀘스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이 명칭은 그래서 이머징 제네틱 베리언트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티슈와 ctDNA의 컨커던스 레이트는 한 76% 정도 되었고요. 모보서틴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이런 EGFR 엑선 20 인서션의 바프 값이 시그니피칸트에 떨어지는 경우에 레디올로직하게 PR이나 SD였던 이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타겟 이머징 뮤테이션들은 주로 EGFR 엑선 20에 발생하였고 그 중에 반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T790M이었고 나머지 반은 이제 CLX 다음에 있는 루프에서 발생하였고 아직 이렇게 발생한 뮤테이션들이 과연 모보서티닙의 트리트먼트 레지스턴스인가 아닌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저희들이 익숙하지 않은 메소드 같은데요. 인다이렉트 컴패리즌해서 아미반타맵과 모보서티닙을 엑선 20 인서션에서 비교한 이런 데이터. 그래서 매칭 애드저스티드 인다이렉트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주로는 이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를 조정하면서 두 가지 다른 임상에 다른 임상을 비교하는 이런 메소드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이 표에서 봤을 때 이제 아미반타맵의 이런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에 모보서티닙의 캐릭터리스틱을 이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에이즈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 아마비반타믹 같은 경우에 41%였으니까 기존 원래 연구가 37%였는데 이걸 이제 41%로 이제 변경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 방법이 이제 얼마나 밸리데이션 됐는지는 사실은 퀘스천이 좀 있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OS라든가 Duration of Response, PFS 같은 경우에 두 값이 거의 유사하였다. 뭐 이런 데이터고요. 뉴메리컬한 값을 보았을 때도 OS 같은 경우에 아미반타임이 22개월이었는데 모보서틴입이 이제 에드저스트를 했을 때 한 24개월 정도 나오고, 아무튼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비슷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인다이렉트 컴페리즈를 통해서 두 가지 약제가 에피카시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다, 컴패러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민희 교수께서 EGFR 엑선 20 인서션 뮤테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승인받은 이제 모보설티닙, 또 이제 막 개발 중인 여러 가지 약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서머리를 해주셨습니다. CLN 컴파운드죠. 헬레나 유가 이제 발표한 데이터 몇 년째 이제 우리가 아스코에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된 리졸트가 이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데이터가 이제 리스폰스 레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이프티 프로파일에서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저희가 EGFR exon 20 TKI는 그 irreversible pyrimidine based scaffold를 가진 이제 일종의 우리가 second generation TKI하고 유사한 이제 컴파운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long-term tolerability가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니셜에 이제 개발됐던 여러 가지 우리가 small molecule TKI도 처음 이제 대표적인 게 포지오티닙이죠. 처음 이제 우리가 보고를 했을 때는 굉장히 프로미싱한 결과를 보이다가 우리가 좀 더 머추어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점점 데이터가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리스폰스 레이트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자의 세이프티 프로파일도 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그 치료에 머물지 못하니까, 치료를 계속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에피커시 이제 파라미터들도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걸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데, CLN 컴파운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마 내년에도 보고가 되고 이제 계속 보고는 되겠지만, 그런 21개월 듀레이션 리스폰스는 사실은 뉴머리컬한 일루전을 줄 수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랙티스에 두 개의 약제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어답션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데이터 자체가 이제 임상적으로 두 개를 뭐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할 수는 지금 뭐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론적으로 저렇게 보정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 자체를 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가상의 그 보정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비슷하겠지만 뭐 하나의 독성이나 뭐 캐릭터리스틱들을 좀 더 하나하나 좀 비교해 보면서 환자분에게 임상을 하는데, 그 임상 실제로 이제 투약을 하는데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도움을 받는 하나의 그냥 정보로 사용을 하지, 저걸로써 뭐 정말 똑같다 뭐 아니면 앞으로도 뭐 비슷할 거다라고 그냥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저희가 이제 플레이버죠, 그렇죠? 예, 이 약제와 이 약제가 우리가 헤드 투 헤드로 비교한 데이터는 없고, 그런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도 안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저 두 가지 임상에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보정을 해가지고 했을 때 아마도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플레이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EGFR exon 20 insertion mutant lung cancer, 전체 EGFR mutant lung cancer의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하는 적지 않은 이제 population이고요. 제가 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EGFR exon 20 insertion mutant lung cancer가 undruggable한 타겟이 아니라는 거죠. druggable한 타겟이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모보설틴입과 아미반타맙이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진단입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런 약제들이 없을 때는 그냥 리얼타임 PCR로 이 EGFR exon 20 인서션을
발견을 했고 발견되면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홍민희 교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제가 좀 더 강조를 하면은 EGFR exon 20 insertion mutation은 매우 다이버스한 지노타입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보고된 것만 해도 무려 40개가 넘는 지노타입, 지노믹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컨벤셔널 리얼타임 PCR로는 디텍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EGFR exon 20 insertion mutation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티슈에서 또는 플라즈마에서 넥스트젠 시퀀싱을 통해서 가능한 많은 우리가 EGFR exon 20 insertion mutation을 발견하고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효과적인 타겟 에이전트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두 개의 약제가 아주 거의 컴퍼러블한 efficacy 프로파일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세이프티 프로파일에서 모보설티닙이 아미반타맙보다 다이아리아의 이제 사이드 이펙트 면에서는 좀 더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 다이아리아를 우리가 제대로 잘 관리해야지 모보설티닙을 좀 더 오래 또 효과적으로 환자들한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점이 또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보설티닙은 오랄 에이전트고 하나는 IV 약제고 첫 달은 우리가 위클리 그 다음 달부터는 2주마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의 컨비니언스 면에서 두 가지 약제가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 그 다음에 환자의 선호도 그 다음에 지노믹 베리언트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감안해서 EGFR exon 20 insertion mutation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